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콕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작은 주방들 15평 이하나 10평 이하의 주방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주방일수록 좀 더 디테일한 주방 설계가 필요한데요. 주방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순서를 도면을 보면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이 영상으로 혼자서 주방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방 설계는 주방업자들도 많이 해주긴 하는데 주방 집기 업체에서는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가게들의 그런 노하우를 가진 주방 설계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보면은 제가 설계한 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작업자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주방을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조리하는 작업자가 좀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갖도록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방 설계할 때 그 치수는요, 절대적인 치수는 사실 아닙니다. 약간 오차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불편하긴 하지만 가능하긴 하거든요. 성공하는 식당 중에요, 말도 안 되는 주방 동선 환경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사실은 뭐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절실함으로 그걸 이겨낸 거죠. 절실함이 지난 다음에 또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사실은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그걸 이겨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주방 설계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주방 설계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작업할 때 또는 주방을 수정할 때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주방 설계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아도 작은 주방을 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여기 주방이 보면은 6,300 정도 되는 그런 가로의 폭을 가지고 있고, 내경이 6,000, 가로가 6,000이고요. 세로가 1,900 정도 되는 주방입니다. 자, 여기 집기를 어떻게 넣느냐? 주방 출입구는 이쪽으로 놓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주방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통 작은 주방의 형태예요. 30평 이하 작은 주방 형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퇴식과 배식의 위치를 정하는 거죠. 여기 그림상으로는 주방만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쪽이 거의 퇴식과 배식이 이루어지는 거의 공간이 될 것 같고, 이쪽 영역이 홀 영역이 되겠죠. 이쪽이 홀이 될 수도 있겠죠. 이쪽이 어쨌든 이쪽부터 여기까지가 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큰 넓이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주방 라인을 짠다면요, 저는 여기를 홀이라고 생각하고 짜볼게요. 오늘은 우선 주방 출입구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주방 폭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1920밖에 못 만들어요. 주방 일반적으로 이제 폭이 2500 정도가 적정 사이즈이지만 이렇게 작은 주방일 경우에 한번 짜보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주방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0평 정도? 15평 정도? 이 정도 주방이 아마 매장에 맞는 주방 사이즈일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이 사각지대를 잘 다뤄야 돼요. 식당에서 매장을 설계할 때는 주방 설계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기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달이랑 포장 공간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은 환기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퇴식과 배식을 잘 정해야겠죠. 이 식당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생도 엄청 중요하고요. 블랙존, 이 사각 코너, 여기 이제 블랙존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이 블랙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블랙존은 없애야죠. 이 코너는 사실은 쓰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 영역에 집기를 넣고 이 영역에 또 집기를 또 넣으면 여기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이 안쪽, 아래쪽 안쪽 같은 곳에. 그래서 블랙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냐.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식기세척기를 먼저 넣습니다. 자, 식기세척기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여기다 넣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여기를 퇴식구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를 퇴식구로 먼저 정했어요, 저는. 자, 그렇다면은 일로 음식이 들어가겠죠. 퇴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 작업대나 싱크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식기세척기가 놓아지는 건 뭐 수순이겠죠. 자, 여기에 식기세척기가, 여기 싱크대가 놓아집니다. 자, 이 싱크대가 왼쪽에 날개가 달린 싱크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통으로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싱크대 사이즈가 지금 1200 사이즈거든요. 1200 사이즈일 때는 이쪽에 300 정도 날개를 달 수 있는데 물통이 그러면은 900 정도나 800 정도로 작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놓을 때 뭐 이 정도 주방이라면 그 날개가 꼭 필요하니까 날개를 달고 아마 물통 900짜리로 줄어들어도, 물통이 900짜리로 줄어들어도 이렇게 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기세척기로 이렇게 그릇이 들어가면 다시 세척되는 그릇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 공간은 자, 이쪽으로 식기가 들어갔으면 이쪽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쪽으로 나가든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정을 해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싱크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빼기를 권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빼도록 설계할 거예요. 여기 2단 작업대 같은 세척기 렉다이가 넣어지겠죠.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퇴식에 대한 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건 두 번째 측인데 배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겠죠. 자, 여기가 어떤 업종의 식당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짠다면은 문제가 없을 그런 동선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퇴식구라면 배식구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배식구가 되진 않겠죠? 여기나 여기 중에 한 배식구가 될 겁니다. 일단 여기를 배식구로 한다고 쳤을 때 우린 여기 배식구가 된다는 건 음식의 마무리 단계에 놓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토핑 냉장고 같은 게 와지겠죠. 아니면 작업대 냉장고 같은 것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음식을 가열해야 되니까 가열기가 와야겠죠. 이제 간택기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간택기가 여기 아니면 이런 자리에 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위치에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택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잘 안 빼고 보통 이쪽으로 놓죠. 왜냐면 음식을 해서 일로 빼줘야 되니까. 이쪽에 놓으면 단점이 뭐냐면 이 뒤돌아서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인이 심플하죠. 여기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도 나쁘진 않지만 이쪽에는 뭐 이제 주로 배식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조리하지 않는 이제 밑작업 같은 것들이 밑작업이나 보관 장소의 용도로 주로 씁니다. 자, 여기에 45박스 냉장고가 들어가고 자, 밑작업 싱크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 여기서 뭔가 조리하고 나면 조리도구를 세척해야 되잖아요. 이 조리도구를 세척해서 이쪽으로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밑작업과 즉석조리의 세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식기들을 보관할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여기 지금 1900으로 잡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1900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작업대나 냉장고들이 폭이 450이나 500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450이나 500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로를 850 정도, 통로를 800에서 850 정도 잡아야 됩니다. 왜 800에서 850을 잡냐면요, 45박스 냉장고의 폭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들어갔다 나갔다 문제가 없는데 보통 여기를 가벽을 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통로는 대체적으로 800에서 850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냉장고의 폭이 850 정도 나와요. 그럼 800이면 너무 빡빡하지 않냐? 문짝을 띄면 들어갑니다. 문짝을 띄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냉장고의 어떤 그 폭이 800에서 850 정도가 적절한 그 폭입니다. 그럼 여기 빈 공간은 무엇을 두느냐? 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놨지만 여기 놓을 게 엄청 많죠. 공간이 부족합니다. 사실 여기가 되게 작은 주방이에요. 여기 딱 보기에는 커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주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 사이즈인데 이 사람이 들어서 간신히 여기를 이렇게 조리를 할 때 혼자서는 불편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더 들어왔을 경우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이제 엉덩이가 이제 닿는 수준이죠. 좀 피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엉덩이가 닿습니다. 자, 이 정도 폭이 700 정도입니다. 보이시죠? 7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1900이란 주방을 어쩔 수 없이 만든다고 하면 1900 이하로 만들면 안 돼요. 여기 뭐 놓을 수가 없어요. 450 이하로 뭘 놓겠다 하지만 450 이하로 놓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공간을 잡았고요. 자, 여기다가 왜 뭐 놓을 수 없느냐? 자, 보세요. 이쪽에서 문이 열릴 때 굉장히 문이 안 열립니다. 아예 그냥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놓을 수 없어요. 여기다 뭘 놓으면 냉장고가 문이 안 열리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작업대라고 쳐도 여기 작업대잖아요. 여기다 뭘 놓으면 이 안쪽 공간에 있는 걸 꺼낼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 쓰기가. 여기가 블랙존입니다. 이 세 군데가. 자, 이런 식으로 세척기 작업대 들어가면 여기 냉장 테이블 같은 거 놓을 수 없어요. 여기가 블랙존이 되니까. 자, 이것이 가장 작은 주방의 어떤 폭입니다. 이 주방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불편해집니다. 그럼 주방 폭이 700보다 작게 하면 안 되냐? 작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500짜리도 봤습니다. 문이 딱 다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이 주방 복도 폭이 좁아서 문이 다 안 열렸던 것 같아요. 90%까지밖에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엉덩이 딱 붙이고 일하는데 노동강도 높고 굉장히 일하기 힘듭니다. 그거를 감수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피로도가 올라가고 노동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자, 제가 말하는 최소 주방 사이즈입니다. 최소 주방 사이즈. 오늘은 최소 영업장을 가진 식당 사장님들한테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 기본적인 주방 설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계법에 대한 얘기 중에 중요한 거는 주방 통로 폭은 최소 700 정도는 나와야 된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는 사각지대에 꼭 넣어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이다. 물론 이 중간에 오는 식기세척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라인을 만들다 보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식기세척기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존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를 되도록이면 코너에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1. 식기세척기는 블랙존에 놓는다. 2. 주방 통로 폭은 최소 700이다. 3. 퇴식구와 배식구는 반드시 구분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주방 동선을 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일단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뭐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 생각하시는데 시작을 일단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주방 동선을 짤 때 조금 더 큰 주방을 짜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주방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30-40% 이상, 50% 가까운 주방 동선의 라인을 다음번에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주방 설계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엔 좀 더 큰 주방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